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키워진다 해서 통키뉴스,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고된 파워-C, 비타민 C의 거미 스타일,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총 150거미, 한 통 2병 한 세트 상품인데요. 면역력 강화 및 피로회복에 바이타민 C만큼 좋은 제품 없죠? 요즘 대세는 거미 스타일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코로나 이전의 주가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투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곧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테슬라 주식 280억 원, 3만 주를 처분해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장중 800불이 무너졌었거든요. 얼마 전에 머스크가 지금 비트코인과 함께 연계된 액션을 보이느라고 지금 미국 현지에 지금 이 기관들에게는 거의 지금 찍히는 모양새인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인 머스크가 킴벌 머스크입니다. 주당 852불 12달러에 테슬라 주식 3만 주를 처분했습니다. 하나 돈으로 약 280억 원어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이 동생은요, 일단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이사회 구성원이고 미국의 외식 기업인 키친 레스토랑 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하답니다. 전에도 지금 테슬라 주식을 왕창 팔아가지고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이 킴벌 머스크는 이번 거래 이후에도 시가 기준 약 4억 8,300만 달러, 약 5,300억 원. 야, 형을 한 명 뒀더니 참 동생이 다 먹고 사네요. 어치의 테슬라 주식 59만 9,74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테슬라 주식을 팔았었죠. 또 다른 테슬라 이사회 구성원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볼로 에코티 파트너스 대표도 테슬라 주식 15만 747주를 처분했고요. 대신 그는 장기 콜옵션 15만 계약을 매수했습니다.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각 52.38달러, 68.56달러이고요. 만료일은 2022년과 2025년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자기 주식을 자기가 파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테슬라의 임원 정도 되는 이사회 멤버들이 이렇게 팔아치운다라고 하는 것 결코 욕먹을 행동이죠. 미국에서 ETF, 정확하게는 액티브 ETF,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의 운용 자산이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년 만에 2배가량 급증한 건데요. 저희 미주놀에서는 ETF에 대한 그 영상은 딱 한 영상만 올렸는데, 이제는 ETF 영상들을 좀 다루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또한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매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기한 중단시켜버렸습니다. 틱톡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일단은 현재 물밑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마 당근으로 보여지는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요즘 맥을 못 추고 있는 애플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찌됐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현대차가 아니어도 전기차 생산에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애플을 좀 두둔하는 기사를 내버렸는데요. 참 좀 거시기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표적인 미국 우호적인 신문인데, 이런 거 터지면 미국 신문들은 애플 편을 들고 한국의 신문들은 또 애플 편을 들고, 도대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누가 편을 들어줘야 되나. 어찌됐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 그룹이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뒤에 닛산이 애플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이같이 보도를 했고요. 닛산의 마코토 우치다 최고 경영자는 이날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애플과의 협력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닛산은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과도하게 확장하면서 생산 능력에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고요. 닛산은 일본 자동차 업체 중 애플과 진지하게 논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분석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닛산은 최근 주가가 올랐지만 이날 공개된 실적에서는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분석을 했고요. 애플과 계약설이 주가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닛산은 이날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이유로 3월로 끝나는 2020년 회계연도에서 매출 기대치를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이 애플카의 제조 계약을 예상해 베팅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 애플과의 계약을 예상해 자동차주를 산다면 실망할 준비를 하게 될 것.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죠. 아직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동차 업체들이 애플과의 협상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청 계약은 고사하고 기술 기업과의 협업 자체를 꺼렸지만 최근에 그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알파벳에도 관심을 두고 있고요. 포드는 지난주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비롯해 구글 소프트웨어를 탑재키로 하는 등 차량의 연결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정도는 다르지만 아시아와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기술 기업과 도로를 공유하는 데 점점 더 편안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현대차 아니어도 전기차를 생산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게임 관련 유통 소매업체인 게임스탑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50불을 기준으로 내려갔다 올라섰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달부터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기관 간 전쟁의 상징으로 주목받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1월 초 중순까지만 해도 주당 20달러 선에 불과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를 결집한 개미 투자자들의 집중도에서 힘입어 28일 주당 483달러까지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개미들이 공매도 기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뭉치면서 시트론 리서치 일부 공매도 투자 기관은 백기투항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실적이었죠. 실적. 게임스탑의 주가가 지난주 사상 최악의 작년 실적을 공시한 직후부터 곤두박치기 시작했고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도 추가 매수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게임스탑의 거래 가능 주식 비율이 2주 전만 해도 약 130% 이상에 달했는데 이달 5일 기준으로는 50%로 낮아지면서 투자자 간증권에서도 점점 멀어졌다는 게 금융정보업체 파트너스의 설명입니다. 자, CNBC는 독일의 박스바겐이 2008년 잠깐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등극했고요. 추락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게임스탑의 사태가 당시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에 게임스탑의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2008년 독일의 폭스바겐과 참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러한 개미들의 투기성 매수세가 유입됐던 극장체인 AMC, 그 다음에 KOSS 등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양새지만 제가 봤을 때는 GME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AMC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만 조금만 잡히게 되면 AMC도 저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이 종목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지혜롭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절매하기에는 타이밍을 너무 놓쳤고요. 좀 지켜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컬 소식, 미국 현지 로컬 소식 좀 알려드릴까요?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주 슈퍼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여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말 돌아온 월요일 주식시장 휴장이죠. 대통령 데이, 프레지던트 데이거든요. 연휴를 맞게 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연휴 때마다 항상 비상 체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백신 부족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잠정 폐쇄가 예정됐던 LA의 백신 접종 센터들이 어제부터 일찌감치 문을 닫았는데요. 접종 재개는 바로 이 다음 월요일 연휴를 지나 다음 주 화요일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화이자 모더나와 백신 2억 회분 추가 계약을 발표한 가운데 파우치 박사는 4월부터는 모든 일반인들이 접종할 수 있는 오픈 시즌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현재 지난 10일로 딱 이틀 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0%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하루 평균 약 150만 명씩 접종하는 추세여서 6월 말에는 50%, 집단 면역에 해당하는 70% 접종은 약 9월 8일, 90%는 11월 18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각 커뮤니티 단체 60여 곳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LA 통합교육부 소속 교사들을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리오픈을 위해 교사들의 안전보장이 우선이라는 주장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선생님들 먼저 맞게 해야죠. 자, 오렌지 카운티의 레드 단계로 이동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일일 확진자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코로나 사태 개선이 두드러지면서 앞으로 수준내로 추가 경제 재개방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곧 인사이드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국민당 1,400달러씩을 어느 소득 계층까지 제공할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강조한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선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재 모양새입니다. 백신 부족으로 2차 접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해진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간격 대신 최대 6주 정도까지는 무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7월 LA에서 처음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남가주 신규 감염자의 44%인 캘리포니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미 전국은 물론 세계 6개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이 남가주 지역 신규 감염자의 3분의 1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랍니다. 연방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하원 소추위원단 주도의 심리가 어제 종료됐는데요. 오늘부터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논문을 발표한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향해 영킴, 미셸 바, 스틸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이 역겹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정도 되는 교수의 머리가 저렇게 썩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한다는 단연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수주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고요.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어제 차량 133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65명이 부상했습니다. 여성 멸시 반환 후 파문을 일으킨 모리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정식 사임했습니다. 당장 사임해야죠. 미국 전국 도시의 집값이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이 차트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차트는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남가주 싱그러움 중간값 추이해가지고 애너하임, 센타나, 얼바인, 프레즈노 뭐 시켜서 쭉 나오잖아요. 전국 부동산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이거 보시면 평균 20에서 30% 이상 오른 곳도 상당수가 되고요. 가주 8개 대도시가 11%에서 18% 상승했다는 것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로라든지 오픈 주식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쿠팡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쿠팡이 아마 3월 안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분위기입니다. 나스닥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나스닥은 아니고 다우 쪽으로 상장될 것 같다는데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쿠팡이 한국 회사냐, 일본 기업 아니냐, 뭐 일본 그 소프트뱅크의 자본이 대부분 들어갔으니까 물류센터에 한국인들 피를 다 빨아먹더니 이제 이렇게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런 판단은 뒤로 하고 IPO 상장 이후에 쿠팡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보는 것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미국과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 있는 미주널 가족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 계신 여러분, 이제 연휴가 서서히 끝나가지 않습니까? 구정, 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 날 시작해서 열심히 달려온 피로를 또 한번 쭉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에 사는 저희들은 설인지 추석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어중간한 그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해서 좀 정신 사납잖아요. 특별히 저희 미주놀 단톡방에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저희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장은 이미 저희가 지난주 한 주간을 분석하는 예상하는 영상에서 나오고 있었던 얘기고요. 곧이어 올라가게 되는 우리 탤런트 전원주 씨 아시죠? 이분이 여러분 숨어있는 정말 주식 투자의 고수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분 영상을 조금 다루면서 우리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네맘닷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다라고 하는 라네맘닷컴 사장님의 전달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